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또영주TV 최근 들어서 라리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라리가 이야기라고 해봤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클럽 이야기를 하면은 조회수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이 순간 지로나 궁금해요, 소시에다드 궁금해요, 빌바오 궁금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가족들은 라리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특히 지로나, 빌바오, 소시에다드 이런 팀들은 잘 나가고 있거든. 지금 순위 보면은 만만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한데, 그런 이야기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소시에다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소시에다드 선수 중에 누구? 쿠보 다케우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 선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부감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 또 마요르카에서 이강인과 경쟁을 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더 심할 수도 있지만, 쿠보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죠. 라마시아 출신이기도 하고 레알 소속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쿠보는 라리가에서 잠재력을 인정받았던 유망주라는 얘기죠. 이제 유망주가 아닙니다. 지금은 소시에다드의 에이스다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쿠보는 어떻게 달라졌길래, 우리 쿠보는 아니지 쟤네 쿠보는 어떻게 달라졌길래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소해 볼까 합니다. 함께 가시죠.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와 라리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도 5위를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시즌 라리가 4위로 챔피언스 리그에 이름을 올리긴 했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축구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거 웬걸 인테르를 상대로 1대1 무승부, 잘츠부르크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D조에서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죠. 잘츠부르크전 승리, 7분 만에 오야르사발이 골을 넣으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요. 브라이스 멘데스가 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의 주인공으로 부상을 했죠. 이 경기에서 브라이스 멘데스는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쿠보 다케우사의 활약도 매우 좋았죠. 브라이스 멘데스의 골을 도와주는 활약을 펼쳤으니까요. 올 시즌 소시에다드 행보를 보면은 공식 경기 10경기에서 패배는 1패밖에 없습니다. 이마뉴엘 알가시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그만큼 짜임새가 좋은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4-2-3-1이라든가 4-3-3, 4-3-1-2 포백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면서도 득점력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시즌 초반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시즌 초반에는 득점력에서 문제를 좀 드러내면서 어떤 경기에서는 대량 득점하지만은 어떤 경기에서는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결국 초반 6경기에서는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4연승을 달릴 때 주인공은 누구냐? 역시 오야르사발과 쿠보입니다. 쿠보 같은 경우는 시즌 내내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오야르사발도 부활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팀 득점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소시에다드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시즌 초반에 무승부가 많았던 이유는 득점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팀 득점력을 높이다 보니까 라인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수비의 문제를 좀 드러내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역시 이제 팀 득점력을 높이고자 노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전방 활약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가 4경기에서 한 골 넣었고요. 우마르 사디크, 모하메드 알리조가 7경기 출전했는데 무득점입니다. 그리고 안드레 실바는 부상으로 계속해서 출전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안드레 실바가 기대만큼 골을 넣어준다면 최전방의 활약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측면과 이선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바레네체아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쿠보, 또는 오야르사발이 중앙과 왼쪽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브라이스 멘데스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로 출전하고, 또는 최전방에, 또는 오른쪽에 기용이 되면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누구냐? 당연히 쿠보 다케오사입니다. 왜? 7경기에서 5골이나 넣었거든요. 지금 쿠보 다케오사는 주드 벨링엄에 이어서 라리가 득점 2위입니다. 지금 5골 넣고 있는 선수가 레반도프스키하고 모라타예요.
그 정도로 쿠보다케오사의 시즌 초반의 파괴력은 정말 대단하죠. 뭐 바레네체아가 3골 넣은 것도 대단하긴 하고, 그리고 오야르사발이 드디어 부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득점포를 또 가동하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쿠보가 아닌가. 쿠보다케오사가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전방의 활약이 떨어지지만 쿠보의 활약을 앞세워서 팀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쿠보의 올 시즌 공격 포인트는 흐름을 탄다기보다는 꾸준히 가동되고 있어요. 1라운드 지로나전에서 한 골 넣었고요. 2라운드 세타비고전에서는 도움을 하나 기록하고, 4라운드 그라나다전에서 2골, 그리고 6라운드 헤타페전에서 한 골 넣었죠. 그리고 8라운드 빌바오전에서도 한 골을 넣었습니다. 자, 8라운드 빌바오전에서 골 넣은 다음에 트월킹을 했죠. 네, 그러면서 상당히 팬들을 즐겁게 만드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물론 상대팀은 기분이 나빴겠지만, 여하튼 쿠보는 그 정도로 지금 흐름이 좋다는 거죠. 여기다가 지난 짤츠부르크전에서 도움도 하나 추가를 했으니까요. 올 시즌 기록을 보면은 공식 9경기에서 5골 2개의 도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기세로 가면은 2자릿수 골 넣을 것 같아요. 쿠보가 2자릿수 골 넣게 된다면은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확실한 득점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쿠보가 이 정도의 득점력을 발휘한다? 이것도 참 특이한 일이기도 해요. 쿠보의 이전 시즌 공격 포인트를 보면은 득점에 눈을 뜬 것이 지난 시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FC 도쿄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서 요코하마 F 마리노스로 임대 갔었는데, 그때 첫 골을 넣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골맛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 시즌에 5골 이상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다음에 결국 마요르카, 헤타페, 마요르카 이렇게 임대 생활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많은 골을 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에서 소시에다드로 이적한 다음에 지난 시즌 35경기에서 무려 9골을 넣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자릿수 골을 넣지 못했지만은 9골 7개의 도움이면 엄청난 활약이죠. 쿠보가 소시에다드에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쿠보는 뭐가 달라졌길래 갑자기 득점에 눈을 떴나? 사실 쿠보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낮고 스피드와 드리블, 연계에 뛰어난 선수예요. 근데 마지막 판단이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판단이 아쉬운데 마지막 패스라든가 슈팅도 아쉬워요. 마요르카 시절에 제가 쿠보를 비판했던 것이, 쿠보는 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근데 박스 안쪽에서 골을 못 넣는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즌에 쿠보가 골 넣은 건 라리가에서 한 골이니까. 득점 기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의 정확도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달라졌다는 거죠. 이마뉴엘 알가시 감독 밑에서 특히 지난 시즌 4-3-1-2에서 투톱의 한 자리로 기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측면으로 빠져서 공격 전개에도 도움을 주지만 전방 쪽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슈팅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시즌 9골 7개의 도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득점에 눈을 뜬 거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보다는 측면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4-3-1-2보다는 4-2-3-1이라든가 4-3-3을 알가시 감독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공격 전개에 도움을 주고 측면에서 공격의 활로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오면서의 슈팅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보는 계속해서 골맛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쿠보는 당연히 2자릿수 골 기록을 넘어서 소시에다드의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 순간 에이스는 쿠보입니다. 네. 물론 오야르사발이 2022년 3월에 십자인대 부상당한 다음에 지난 2시즌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스 역할을 못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 부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선봉장이라든가 돌격대장 역할은 쿠보가 하고 있다는 거죠. 쿠보가 지금 기세를 이어간다면 당연히 2자릿수 골을 넘어서 15골까지도 가능할 듯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쿠보는 기세 등등합니다. 사실 소시에다드는 해결사 부재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알가시 감독이 2018년도에 소시에다드 지휘봉 잡고 나서 팀을 굉장히 아기자기한 팀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밑에서 2자릿수 골 넣은 선수는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2018-19 시즌에 오야르사발과 윌리안 주제, 그 다음 시즌도 윌리안 주제와 오야르사발. 그러다 보니까 이 2시즌 얘기할 때는 윌리안 주제가 해결사고 오야르사발이 에이스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0-21 시즌에 알렉산더 이삭이 등장을 하죠. 다만 2021-22 시즌에 2자릿수 골 넣은 선수가 없어요. 알렉산더 이삭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었고, 또
그 시즌 말에 오야르사발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세를로트가 인대 와서 12골을 넣으면서 해결사 역할을 했는데 아쉬움은 좀 있었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는 쿠보가 두 자릿수 골 넣어주고 그리고 오야르사발이 과거처럼 10골에서 11골 정도만 넣어주면 그러면은 소시에다드는 확실하게 파괴력을 발휘할 것 같거든요. 안드레 실바가 어느 정도 골을 넣어줄지 모르겠지만은 8골에서 12골 정도를 넣어준다면 그리고 바라네체아가 나름대로 10골 언저리까지만 간다면 그러면 공격 라인은 확실하게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들로 배치가 되잖아요. 안드레 실바, 바라네체아, 오야르사발, 쿠보 그리고 뭐 브라이스 멘데스가 지원을 하고 미켈 메리노가 지원을 하고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다면 소시에다드는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릴 수 있는 위치까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쿠보가 터지니까 소시에다드가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쿠보와 소시에다드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게 궁금한 거죠. 올 시즌 소시에다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소시에다드는 시즌 초반에 와 끌어올렸다가 시즌 후반에 약간 차가워지는 그러니까 시즌 후반에 성적을 못 거두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알가실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될 듯 보입니다. 여러분 쿠보의 활약 같이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죠.